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어제 주장했습니다. 절차도 정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위헌,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라는 부분 줄기차게 해왔던 내용을 어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좀 설전이 좀 있었는데 긴급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 선포 해제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당연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엄연히 있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올 때까지 2시간 넘게 그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의견을 물었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단 한 사람도 체포되지 않지 않았느냐. 체포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제 상세하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국무회의를 안 하는 건 아니다. 형식이 좀 간소화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국무회의에 그건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헌법상으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최종적인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또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 그것을 또 1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해제를 수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뭔가 국무회의의 그 조건 자체가 기존의 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저 발언의 뒷부분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금융실명제도 이 비상경제 명령도 사실 국무위원들한테 사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권이라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한 지금 상태에서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당시 국무회의 자체는 이 비상이라는 그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헌재가 어떻게 받아줄지는 헌재의 결정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리고 어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헌재에서는요, 비상계엄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양측 모두 사활을 걸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공개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본 의원을 제가 국무회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규백 의원을 마주치고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출입을 봉쇄해서 막을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계엄군을 출동을 시켜서 막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원식, 이재명 두 사람이 월담했을 때 사실 그때는 월담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연출을 위해서 월담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 안규백 의원이 옆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국회 측도 준비한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하 1층에 전력을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차단한 결과 1시 6분 49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됐습니다. 박 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말씀했다. 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핵심은 송영호 대변인 군병과 경력이 당시 국회 정문에만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연문과 후문 등은 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그 빈 곳에서 굳이 월담을 해서 넘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병력이 한쪽 문에만 모여 있었던 것을 과대 포장, 과대 해석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장악 의도 없었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회를 봉쇄하거나 장악하려는 의도가 정말 없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날 계엄의 밤 때 국회에 진입하려다가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으로 논평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하면서 저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남길 수 있었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로서는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국회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봉쇄를 했고 나중에는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지록일마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록이마에 가깝다. 박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영상도 좀 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고민정 의원이 본청,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본청까지 직접 입장을 한 상태에서 언론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큰 사태로 비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고민정 의원의 워딩인 거죠. 맞습니다. 본청까지 들어가서 만약에 국회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본회의장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회 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청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었다. 국회 봉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뒤이어서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도 언론인들과 대동을 하면서 입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 봉쇄의 이제 의도성에 대해서도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280명만 투입을 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좌진들까지 포함하면 3,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수용이 되는 것이 국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도 상당히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제 그런 영상들을 또 틀어줬던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그리고 지금 국회 측 대리인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단전단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단전단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개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게 일단 김현태 단장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단수도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가서 의결하는 거 방해하려고 했냐 안 했냐, 그런 지시를 포괄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의 아이디어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죠. 김현태 707 특임담장. 네. 이분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뭐라고 거짓말하는 하셨습니까? 사람이다. 아니, 예. 카메라에 대고 눈물을 지으면서 김용현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그런 본인들은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임무였지 본회의장을 갈 생각이 없었다라고 국회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707 뉴 특임단 이 텔레그램 방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본인이 말을 했어요.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진입을 시도하는 의원이 있는 듯 진입을 막아라. 본인이 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저는 이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해명을 했냐면 이제 본인은 뭐 정족수라든지 국회 의결 상황 이런 거 전혀 몰랐고 국회를 일단 봉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의원들 체포와 그리고 봉쇄 또 그 의원들을 뭐 막아 세워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사로 통해서 접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좀 그렇게 말이 나왔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추후에 해명하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에서 그 국회의원 끌어내란 말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검찰 조서에서는 그렇게 안 썼던데요 하니까 바로 정정합니다. 예, 그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다 부차적인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회의원의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냐, 막지 않았냐 사실 그런 게 큰 본질의 문제인 거지 단순은 사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그 부채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제 국회 측에서 네. 영상까지 들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